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나란히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또 이 뉴욕 지수 선물의 하락의 영향으로 같이 낙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시장도 조금 부담이 됩니다.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의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인 것이고 인내할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을 시장은 인플레이션 용인으로 인식했는데요. 국채금리가 다시 1.5%대로 뛰어오르고 3대 지수는 1에서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올 한 해 연간 기준으로 하락권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하채기 그리고 최충성,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1에서 2%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빠졌는데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렸습니다. 파월이 한마디를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일단은 진화를 시키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나스닥 시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한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파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자체가 대체로 다 밀려내렸어요. 전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밀려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대부분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좀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매도 규모에 대한 크기 이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어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9천억대의 좀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2월 중순부터 매수했던 뭐 그런 매수 물량들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9,300억대의 매도를 좀 보였는데 수급이 좀 계속 꼬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 쪽이에요.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비차익 매도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마디 정도 얼추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 자리대,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좀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나스닥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 깨고 내려간 그런 모습들인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을 좀 이미 깨진 그런 모습들이죠.
121선 라인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저항 자리대가 점차적으로 좀 기술적인 목표치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40포인트대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43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라인으로 좀 보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일단 뭐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 구간을 한번 모색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산업재 쪽 섹터,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가 내수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전날 미국 시장에도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종목군들도 조금 눌러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개파락이 출발을 해서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61선 언저리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121선 언저리 900포인트 초반 자리대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 자리대부터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냥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선물 기준으로만 또 따져보게 되면 400포인트 초반이 좀 될 것 같아요. 60일 자리대가 약 한 404포인트 정도인데 이 400포인트 초반 자리대에서는 일단 매수를 좀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서서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5G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했어요.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낙폭 과대로 진입한 시장이 같이 많이 빠지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보다도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먼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좀 빠진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G 콕 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5G 쪽이. 그렇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다리시고,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좀 많이 밀렸어요. 뭐 IT 쪽 섹터들이나 반도체, 경기 민감주들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매도 대응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라는 거. 이미 현금화를 좀 만들지 않았다라면 굳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따라서 좀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와 맥북의 OLED를 좀 채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그 다음에 일본 닌텐도 게임기도 OLED 쪽, 삼성 OLED 쪽에 있어서의 패널을 채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휴대폰 쪽에서만 보였지만 이제 OLED 쪽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OLED 쪽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AP 시스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ICT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양호한 그런 주가의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적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힘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눌림목 구간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SFA 같은 경우는
연장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증사를 좀 보류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급등이 나왔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뭐 S-오일이라든가 아니면 GS 그리고 뭐 SK로베이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뭐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S-오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을 21선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매수 섹터,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죠. 산업재 섹터 중에서도 이제 신사업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 효성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늘 자리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5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밀려 내려왔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자 개인들은 다시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2천억 원가량 매수했고 반대로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다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에 모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치솟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금값 1,70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오펙 플러스가 4월에도 현재 감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는 5% 가까이 오르면서 6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의 개장 상황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나란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역시나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1.5% 가까이 빠지면서 81,2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더 크게 빠집니다. 2.5%가량 하락으로 138,500원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1.6% 하락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가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코나 EV 리콜 비용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오늘 0.6% 하락하면서 8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대차 1.9%, 2% 가까이 하락으로 23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의 낙폭이 큽니다. 2.6% 하락하면서 66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2% 넘게 빠지네요. 47만 1,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4% 하락으로 3,002포인트, 3,000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 하락으로 91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7% 오르면서 13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대로 0.3% 소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57% 오늘도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고 카카오게임즈 2%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총 4위 자리를 펄어비스에게 내주고 시총 5위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다시 5만 원 선에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알티오젠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알티오젠은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을 완료했다라는 개별 호재 나오면서 1.16% 올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13만 1,000원으로 출발하고요. 에코프로비엠 1.5% 하락, SK머티리얼즈도 1.8% 하락입니다. 시젠도 1.3%가량 빠지면서 12만 4,8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오늘 시장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1.3% 그리고 코스닥이 0.8%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 트렌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상단의 하락 트렌드 상단이죠. 이곳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은 3,000포인트를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돌려준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만들어졌던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상방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하방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지지 여부 보시고요. 상단 저항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가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전일 미증시 이제 급락 나왔고 미국 선물 시장이 크게 같이 빠져주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오늘도 빠지지 않는다 하면 우리나라 시장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못하게 돼요, 연준 인사들이. FOMC에서 이제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뭐 이런 금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립 서비스를 계속 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6일부터 18일까지는 그 부분이 이제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으로 밀릴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2월 한 중순부터 만들어진 고점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요 구간에서의 이 추세 흐름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고점 저항은 이렇게 내려오고 되고 있고, 바닥권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지 라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000포인트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수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3,000포인트를 지켜주고, 만약 월요일부터 양봉으로 일선 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런 립 서비스는 더 이상 기대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의 또 호재가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그동안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3,000포인트 이탈한다 하면 수익권이신 종목들 가급적이면 좀 정리를 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현금을 조금 더 늘려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뭐 급락이 나와서 뭐 시장에 투매가 나온다 하면 굳이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종목을 따라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매할 때 같이 투매하지는 마시고요. 차라리 내릴 때마다 계속 나는 모아가겠다. 어차피 시장은 조정 이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로 물어보신 종목들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종목이 TS 인베스트먼트예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제 도노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견조하게 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하락하는 동안의 상승 흐름으로 좀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그 이슈는 모멘텀은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어요. 이 회사 이제 상장이 5월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늦어지면 뭐 6월, 7월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상장 시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조에서 한 40조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마 NC소프트 정도의 기업 가치 이상을 평가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TS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는 이 크래프톤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쪽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요 상장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다라 생각하시고, 이 상장 이슈는 뭐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 크래프톤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굉장히 시세를 크게 냈고 대장주로 지금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일단 주가 너무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TS 인베스먼트로 지금 포트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덕성입니다. 자, 덕성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도노리포트에서 윤석열 관련주 서현 탄메탈, 덕성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됐죠. 이제 사퇴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7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으면 제가 상승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대간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퇴하게 되는 날 주가 급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간데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뭐 덕성이라든지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내년 3월 9일이면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어떤 주자가 앞으로 대권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지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급등할 때 절대 따라붙지 마시고요. 대선 테마들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잠잠할 때 계속 모아뒀다가 시세가 크게 터질 때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가시고, 이미 이제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모아놨다가 크게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시점은 지났어요. 그래서 평단이 만약 작년 여름쯤 제가 설명드릴 때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유있게 쭉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최대한 음봉이 나올 때 저점으로 분할 매수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셔야지 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전고점 나왔기 때문에 종가에 만약 음봉이 나온다면 종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아마 어제 상한가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부근이 11,500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어찌됐든 급등할 때는 추격하지 마시라. 내가 막 단타나 아니면 단기 뭐 이런 거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차피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서 한 9,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막 몇 배가 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간다 하면 보내주는 거고요. 조정을 한 차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차례 더 받았다 갈 수 있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와줬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은 이제 그 완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던 이유가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손오공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사내 이사로 있는 이사들이
월트 디즈니 이제 부사장을 했던 그리고 마텔의 이런 마텔이라고 그 세계적인 왕구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너럴 매니저를 했던 사람들을 사내이사로 이제 영입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저께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로투세븐이 굉장히 괜찮은 시세를 내줬는데 이게 저출산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손오공도 역시나 왕구업체다 보니까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왕구업체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이라 매수 관점으로 조정시마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29%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3,000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은 3,000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1.3%가량 하락이고 오늘도 역시 지수가 빠지니까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5원 30전가량 오르면서 지금 1,13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이와 함께 또 외국인의 수급들도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 시장은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TA홀딩스가 좀 되겠는데요.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골든크로스를 좀 만들면서 계속해서 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제일 이제 무서운 게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승의 이제 패턴인데 일단은 항공사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진자 숫자가 이제 감소가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공주들 이런 종목이 좀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홀딩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조금 높을 때까지는 우리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긴 하는데, 지난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업체들이 다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특히 여객 운송 쪽에서의 2019년도에 그 매출 비중이 한 90%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직격탄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점점 살아나게 된다고 하면 또 면세점에서도 일부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하시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지금 지지를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익을 챙기는 구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하면은 또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트 진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실적이 작년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적자였는데 흑자로 돌아서는 흐름이었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배 이상으로 배 가까이 지금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또 내년에도 202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자산이라든가 그다음 시가총액에 비교했을 때, 매출에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시장이 좀 좋지가 않은데도 자리를 잡으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매수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기적인 눌림에서의 크게 밀리지 않고 또 121선을 돌파해서 안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33,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운봉이지만은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은행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그 기대 심리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인수 뭐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아니다 뭐 할 의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겹으로 이제 호재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하기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은행주들이 조금 빛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음봉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잡았던 매수가가 때로는 고점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되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란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식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눈에 확 띄니까는 금방 이렇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러다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고, 뭐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가량 빠지면서 지금 3,000선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나란히 1.5%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니케이도 지금 하락권이고요. 1% 가까이 하락권이고, 미국 선물 시장도 본 시장의 이 하락에 이어서 선물 시장까지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환율은 1,131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은데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시장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종목들 천천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일단은 뭐 미디어나 콘텐츠 뭐 그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쿠팡 관련 상장가를 얻으면서 이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 후에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수를 좀 못하고 이제 배가 아프셨던 분들은 천천히 좀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분히 눌림 구간 접근하면은 일단은 뭐 추후에 또 이제 쿠팡 관련된 상장 이슈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좀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한 번쯤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매수를 신규도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만약에 좀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 나와줄 거니까 그 자리가 오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손실 구간을 줄여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이즈 관련해서는 뭐 LCD, 블루 관련해서 일단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어요. 굉장히 추세적으로 1월달 작년 12월 정도부터 이제 차트를 좀 다져오다가 1월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승 후에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소 이제 거의 1,000원대, 1,000원, 1,300원 구간부터 지금 4,6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 계속적으로 끌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나 뭐 전고점 자리에서 매도, 그다음 눌린 구간 다시 접근, 그리고 단기 이평선 우리가 알고 있는 21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끌어갈 때까지 좀 끌어가시고 좀 큰 파동을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기 평선 이탈하고 많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세 번째는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최근에 효성 관련 수소 동맹이나 수소 경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밸류체인 확대 모멘텀에 대한 그런 사업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친환경에 대한 그런 사업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 양호한 상태입니다.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2월 말부터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좀 교차되는 모습인데 현재는 외국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린다면 76,000원 구간부터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121선 지지해주는 79,000원짜리 지지여부 좀 확인해 주시고 8만원 밴드 저 안에서만 조금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9만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10만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건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좀 묶이면서 일단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자리 상승 후에 눌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 제가 1,250원 정도 살펴봤었는데 만원 이하, 지금 현재가 9,670원입니다. 지금 만원 이하 자리에서만 좀 진입을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짜리 넉넉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바닥 구간 잘 모아가시면 박스권 잘 만들면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짧게 한번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수앱지스였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이수앱지스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계속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6% 지금 2,994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91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렵습니다. 오늘 종목 시그널들도 같이 주실까요? 네, 요즘 매일 어려워요. 오늘도 1.6% 양지수 현재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어제 드렸던 YG엔터가 잘 가주고 있어서 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시장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위태위태한 자리 또 삼성전자가 이 하단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81,000원짜리 이탈하면서 8만 원 아래로 깨져버리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는 그런 좀 구간이 오는데 현재 또 그런 구간이나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조금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또 그런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단기적인 좀 조정 흐름이에요. 코스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달째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하락골이 굉장히 깊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얼추 그래도 조금 지수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됐던 하락골이 계속 깊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마이너스 상황으로 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안정이 되고 다시 조금 올라가 준다면 좀 좋겠지만은 우선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와 미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상원에서의 통과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는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흔들릴 수 있으니 조금 상원 이슈 보시고 일주일 더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LG화학 이 종목이 좀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어요. 뭐 크게 문제 없이 좀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하락 말고도 좀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코나 이슈라고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주는 건데 우선은 합의를 좀 본 상황이라 어느 정도 가격 결정이 됐죠. 지불해야 될 비용이 들어갈 금액이 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현 구간대에서의 LG화학은 바닥에서의 큰 자리를 좀 그리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가 작년 3월 바닥부터 해서 5월 바닥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0월 바닥이 있었고 이번에 또 큰 바닥 자리가 좀 나온 상황이라 현 구간대에서 만약에 83,000원대, 4,000원대 죄송합니다. 84만원, 83만원대 자리가 가장 매수 저점이긴 하나 한 5만원 정도 자리에서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아 보이고 현재 구간대에서도 상승 흐름을 좀 타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루시드의 뉴욕시 상장에 맞춰서 관련된 또 배터리 이슈 맞춰본다면 주가가 좀 더 지금부터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큰 조정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100만원 돌파에 대한 시각 자체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큰 변동성 없이 주가는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많이 안 좋지만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 달, 두 달, 현재 두 달째 이어지지만 조만간 이 흐름 자체가 멈출 것이다. 좀 많이 간다면 보고서 시즌 맞춰가지고 3월 말까지도 조금은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정도 맥스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자면 이 종목도 역시나 요즘에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오늘 좀 반등을 하는 KMW인데 5G 대장주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5G 관련 대장주인데 2019년도 때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도 때 3월 달부터 해서 하락 끝나고 다시 쭉 상승을 줬다가 다시 10월달 반등 나오고 최근에 1월부터 해서 특히 2월부터 곤두박질 치는 그런 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좀 문제로 작용했던 게 이게 삼성전자에서 미국 쪽과 수주 이슈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는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5G 관련 수주에 대한 부분이 크게 조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있어서 매출 확대 포인트 자체도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바닥에서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긴 하는데 조금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조금 이어진다, 당장에 이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마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그 미국의 부양책 이슈에 따라서 거기 관련돼서 돈이 풀어지면서 인프라 확대에 대한 포인트 커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좀 포인트라고 보고요. 일주일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좀 보자면 그래도 한 3월 중순
15일이나 아니면 22일 이때쯤 맞춰가지고 아마 그때 주부터 해서 안정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5G 관련주들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첫 대통령 시작하고 나서 첫 과제 같은 거예요.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돼 버리면은 이미지 완전 무너지죠. 그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의 이슈도 좀 분명히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큰 조정이 또 나온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또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들이에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해가지고 바닥 확인됐다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서 주가가 밀리진 않고 있어요. 잘 버티고 가고 있고 그나마 조금씩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잘 제가 짚어드렸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추세로 보건데 이런 자리가 완성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이런 자리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위험한 자리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런 자리들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12월 8일 날 오전에 매도 사인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상황 자체가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에 하락하는 흐름들. 근데 이제 바닥을 조금 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하면서 항상 9월, 10월, 11월 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셀트리온 3만 원대부터 강력 추천을 드리면서 셀트리온 30만 원 간다 외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10배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원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10월 달에 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 반드시 올라간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고점 이상은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가는데 전고점을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고 그 다음부터 주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고민했던 그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슈가 되기 전에 바이오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은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높은, 아주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PER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대형 제약주로 넘어간 이 제약주란 느낌보다는 제조업이라는 느낌으로 좀 같이 연관돼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PER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PER 10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좀 오르긴 했지만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현재 이제 구간대부터 해서는 하나의 큰 제조업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됐다고 보기도 이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제 상승을 주긴 하겠지만은 특히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 렘시마 이후, 코로나 치료제 이후 또 새로운 약, 레키노라주, 그리고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주목 등이 좀 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중단기적인 대응을 통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기 굉장히 좋지만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말씀 좀 드려보자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선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원 정도 선, 이 정도 선이 온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 종목 다 차트의 흐름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하단 자리가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3월부터 끝에까지 그어놓는다면 셀트리온은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차트 수없이 방송에서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이 그림이라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점이고 이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과 하단 자리를 움직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하단을 그려는 상황. 하단 자리에서 무조건 담는 게 아니라 이 하단 자리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상승을 주면서 상단 자리까지 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박스권, 고점에 대한 박스권 35, 36만 원 이런 자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셀트리온 삼형제 매수하기 좋습니다. 걱정보다는 매수 대응하셔야 되고 시간은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매매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장 계속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5%가량 지금 빠지면서 코스피가 61선 가까이 왔는데 이 선 좀 지켜주는지도 오늘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